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옵션 복귀, 그 다음 주 전략 한번 해보십니다. 자, 8월 2일 금요일날 여러분, 만기도 아닌데 대박 터졌죠. 원래는 8월 1일 목요일금 복귀해야 되는데, 그건 넘어가고, 8월 2일날 원체 무시무시하게 시장이 터졌기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위클 옵션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위클 옵션 자체는 여러분, 도박입니다. 모든 매매가 많지만 여러분, 모든 매매의 가장 위에 있는 정점이 옵션입니다. 옵션. 예전에는 옵션은 죽는다 소리 많이 들었죠. 선물 매매를 해도 죽는데 옵션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옵션, 근데 위클 옵션 생겼죠. 근데 이게 이제 좋아진 점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옵션이 한 달에 한 번 만기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매일 만기일 전일부터 2, 3일 정도 이렇게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클리 옵션이 생기면서 지금 주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챙기다가 이제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이 만기단 말이죠. 그래서 월목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찬스가 생길 수 있는 장이단 말이죠.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 자기가 위험을 감수를 하는 분들 충분히 짧은 시간에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이 여러분 가장 수준이 높은 매매법들은 아시고, 우리가 왜 주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해외 선물하면 손실을 나느냐 하면은 제일 우선이 뭡니까? 이 감정입니다. 감정. 인간은 감정이 동물이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보통 3파로 많이 움직이는데 상승 3파, 하락 3파 보통 이렇게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힘들어하는 것은 1번 정도 돼서 추기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2번에서 손실 나보면 손절 해버리죠. 또 2번에서는 또 하락으로 베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락으로 베팅하면 또 3번처럼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주가라는 것은 지그재그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움직이거든요. 작은 파동, 큰 파동.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배웠지만은 작은 3파, 큰 3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번에 추기를 하면은 2번에서 손절해버리고, 또 3번에서 추기 매수하면 또 4번에서 손절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가는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은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매매는 다 어려운 거고, 특히 변동성이 심한 선물과 옵션은 절대로 인간이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내가 아니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거, 이렇게 하고 싶다, 올라가네, 내려가네,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확률로, 기계적으로 확률 베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옵션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금요일 날에 여러분, 사실은 경험 있는 분은 어렵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쉬웠습니다. 미국 FOMC 발표가 나면 여러분 항상 2일간 됩니다. 그리고 잘 한번 보십시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패턴이 한 70% 가까이 될 겁니다. 거의 하루는 첫날 오릅니다. 그러나 다음날은 그 오른 뉴스가 별거 아니다, 내립니다. 파월 의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날은 또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첫날이 내리면은 둘째 날 올라옵니다. 결국 금리를 내리니 오르니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큰 게 없습니다. 큰 게 없는데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패턴이 많습니다. 특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패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험인데, 그래서 하루 만약 오르면 다음날 올라만큼 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종가 예약 풋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 FMC에서 여러분 하루 급등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반도체가 7%는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알았다면 목요일 종가에 충분히 풋 옵션을 잡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나스닥이 추세가 하락 중이다. 하락 중이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풋장이다 그랬습니다. 지그재그 하락을 내릴 확률이 크다. 반드시마다 풋을. 장대 양봉이라든지 양봉이 넣으면 풋을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러면 8월 1일날 만기도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8월 2일날 옵션 만기도 아니고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날 8월 1일날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FOMC 첫날 미국장 호재했습니다. 그날 둘째 날 2번에서는 갭 하락이 크게 나왔죠.
미국장이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월 1일날 종가 예약 풋을 샀으면은 이렇게 2분까지 어마무시하게 100포인트 넘겨갔습니다. 무시무시.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는 종가에 베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금 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지만은,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도 심지어 금요일날 시가에서부터도 풋을 할 수 있었다. 왜? 미국장 추세를 봤다면. 미국장 추세를 봤다면은 하루 더 빠질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녹화 방송 앞에 아마 목요일 좀 했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객관적으로 봅시다. 감정을 따라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8천억 현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1번입니다. 매도. 그 다음 외국인들이 선물을 2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하락했죠. 2시 몇 분입니다. 2시 한 30분까지. 2시 30분까지는 푸시였습니다. 선물 매도. 특히 뭐 외국인들 2조 이건 어마무시합니다. 2조는 여러분. 2조는 1조만 매도해도 강한 하락장입니다. 2조 매도 무시. 그리고 개인이 1조 6천억 매수했죠. 늘 말합니다.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는 무조건 하락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뭡니다. 수급 3박자를 봐라. 우리가 정확하게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급 3박자 방향이 거의 이렇게 간단 말이죠. H. 그래서 주가가 파동이 출렁거리더라도 한 방향으로 베팅해요.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장중도 이번에 마찬가지. 자, 그리고 조합주가 일봉 제가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놓은 날 종가에 뭐라 그랬죠. 제가 푸자. 양봉이 놓은 날 종가에 푸자. 이렇게 이틀 나왔지만 종가에 푸자. 결국은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간단히 보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증시까지도 다 분석하죠. 좀 이따 나스닥 차트 여러분 말씀 남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수급 보는 것도 있지만 뭐 그건 넘어가고, 이거는 종합주가 일봉 종합주가 차트인데 1번부터는 이제 파동이 하락 파동입니다. 이게 12일에서 20일 파동입니다. 스토캐스틱 12일에서 20일 파동. 20, 12, 10이라는 것은 한 12일에서 20일 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놔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놈이 20부터 내려가는데 주가는 어디 갑니까? 이것도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놈이 3번이 주가는 이렇게 합니다. 언제? 같은 파동. 이 파동입니다.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타이밍은 여러분 분차도 많이 보죠. 15분 차트나 5분 차트 보면 되고, 저는 크게는 이렇게 3600틱 차트. 보통 900틱 차트를 기준 잡지만은, 요놈이 900이죠. 900틱 차트지만 A가, 900틱을 타이밍 잡지만 크게는 3600틱이나 1800틱 많이 보죠. 그러니까 3600틱 차트 한번 보시면은, 딱, 이렇게 되죠. 이거 더 크게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1분부터 하락이고 2분의 장 막판.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종가 2분의 6부터 다시 하락 파동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갭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미국장이 갭 상승하든 하락하든 시가부터 장 출발 후부터는 이렇게 아침에 장 출발 후부터 A부터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가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시한 거는 뭐 타이밍은 여러분 세부적인 차트 하는데 그건 파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세부적으로 하면 천천히 하시고. 자, 그럼 풋옵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선물 1분 차트입니다. 8월 2일날 이렇게 갭 하락이 크게 나왔죠. 갭 하락이 크게 나면 추가 하락하기 힘들었죠. 그러나 갭 보정 차트라든지 전체 미국장 갭을 봤다면 결국 이렇게 내려갈 것이라는 걸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를 보고 미국장을 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그래서 1번에 조가에 붙더라 그랬죠. 2번에서도 충분히 3번까지. 그리고 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4번까지. 왜 제가 하락 쪽을 계속 보냐 그러면은 미국장이 금요일날도 빠질 수 있다. 제가 그랬죠. 종가 수양 녹화하면서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은 그런 말했죠. 그래서 제가 콜 매도를 들어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풋옵션 좀 더 들어가기도 콜 매도 들어있다. 콜 매도 들어갈 수 있다 했죠. 프리미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풋옵션 차트 한번 볼까요? 금요일날 보시면은 요 놈을 저는 타겟 잡았거든요. 푸 377.5짜리 여기에 A부터 타겟 잡았다가, 여기에 지금 0.65에서 12.00, 이거 봅시다. 외곽애들의 수익이 많이 났겠죠.
여기 375인데 0.25 25,000원짜리가 얼마? 110만원 110만원 더 가져가라 3번까지. 그리고 월요일 아침 시가에 청산해라. 콜매도 하듯이 풋옵션. 그래서 이날은 일본에서 풋을 사든 이번에 풋 사든 그냥 계속 밀리면서 더 사면 되는 3번. 왜? 월요일 아침까지 미국 경기 하루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아침까지 풋 가져가 월요일 아침에 풋 팍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내일 청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외곽이 때는 엄마 무시하게 터졌죠. 외곽이건 보시면은 요놈이 0.12짜리가 8.0이니까 한 70배. 종가에 잡수도 한 40배에서 50배. 자, 금요일입니다. 만개가 아니고 이렇게 40, 50배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금요일이 아니고 요날 목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이었으면 이거는 100배에서 300배도 터질 수 있습니다. 얼마 무시한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기 A에서 종가에 한 50만원 배팅하거든요. 적게는 30만원. 50만원 배팅해도 뭐 30배면 1,500만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났다면, 수익이 났으면 어떻게 한다? 쭉 잘라갖고 700만원 정도 여러분 또 배팅해버려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에 어제 종가는 배팅 또 해버린 거죠. 아니면 월요일 만도 배팅. 왜? 수익이 난 금액이니까. 그래서 수익 난 700만원으로 배팅해가지고 이거 꽉 나면 그만입니다. 이게 터지면은 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뭐 5번만 터지고 돈 엄청난 거죠. 이게 깡배십니까? 깡배. 수익 난 금액으로 배팅해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언제 해라? 수목 매매법으로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수요일 종가에 배팅해라. 금요일 날, 월요일이죠. 금요일 날 종가에 배팅해라. 이렇게 장 만기 전날 배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터졌고, 그 다음에 옵션 매매법, 여러분, 여기 보면은 수목 매매법 있죠. 여기 수목 매매, 만기 전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건 마티 매법, 월요일 날은 마티 매법. 월요일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린 10자형 정도 나와요. 일본 10자형. 걔 바로 위에 밀리면 올라오고, 걔 바로 위에 올라오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월요일은 한 놈만 패시면은, 마티 매법을 하시면 손해가 절대 안 볼 겁니다. 마티 매법, 매매법, 여러분, 주문 필요하신 분, YK134 문자 주문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꼭 이놈을 봐야 됩니다. 이놈. 이거는 꼭 중요합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뽑기 있는데, 파워포인트 제가 매일 이게 이 파워포인트 있죠. 캡처해 놨습니다. 영상보다도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 주문했으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을 일단 한번. 자, 미국장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시장은 반도체입니다.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은. 주가는 것은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큰 맥을 딱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급등.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보여야 되지만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를 봐야 돼요. 핵심. 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렇게 양봉이 노는 날 종가에 푹 치뿌려. 왜? 결국은 하락합니다. 파동산으로 1번에서 2번까지 하락이지만은, 이것보다도 수급을 봐라.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 객관적인 데이터,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삽니까? 파는가 보십시오. 외국인 200만 주, 150만 주, 300만 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는 팔기 시작했죠. 특히 어제 금요일에 200만 주 팔았죠. 200만짜리 10만이면 도대체 돈 얼마인데, 200만, 2천만, 2억, 20억, 200, 2천억, 3천억 정도. 네. 하이닉스만 3천원 팔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삼성전자 1봉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샀는데 파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 300만 주의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 1봉 차트하고 선물 차트하고 거의 갖다 봐야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분 밑에 저항대가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파동사였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이건 필요 없고 하이닉스를 먼저 보십시오. 하이닉스를 핵심입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꼭 보시고 하이닉스 수급을 삼성전자하고 같이 꼭 봐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장 한번 봅시다. 일단 빅스 차트부터 봅시다. 빅스 일봉 여러분 무시무시했죠.
빅스 차트가 양봉이 나오면은 주가는 하락 아닙니까? A까지 올라왔다 꼬리 달았죠. 꼬리 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 좀 멈춘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 일본 종가에서도 더 하락할 것이다. 나스닥에 말씀을 드렸죠. 전날 목요일 영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했죠. 자, 빅스 차트 일봉이 문제는 여러분 이 빅스 차트의 일봉이 문제가 자, 빅스 차트에 242평, 일봉 242평이 요 놈입니다. 지금 242평이 이분세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비일로 돌아갈 확률이 커요. 즉 시장은 이제는 여러분 빅스 차트와 반등이 되면 상승장은 무너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1번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나스닥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렇게 양봉 놈에 붙잡아라, 양봉 놈에 붙잡아라, 양봉 놈에 붙잡았는데 나스닥도 이번에 사람들이 당연 이유가 뭐냐, 요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A FMC 발표입니다. 그래서 FMC 하면서 여러분 뭐 금리를 9월 달에 내리니 말이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급등을 시켰지만은 그대로 토해냈죠. 하루하루 뉴스에 보시면 안 됩니다. 맥을 봐야 됩니다. 파동을 제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동을 보면은 중사 여기 스리봉 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하락 파동일까요? 여기까지는 하락 파동. 2분까지 하락 파동.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아마 앞으로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움직이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하이닉스 여기 낙사 차트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세부적까지 보면 반도체 차트입니다. 반도체 차트. 여기 반도체 차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고 하이닉스. 우리나라 꼭 보시고. 요거는 또 조금 앞서서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알았고, 그보다 이제 중요한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엔비디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있는데, 엔비디아가 요 저항대 정도 되니까 제가 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큰데, 이번 시장은 반도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보신 파동상 1번에서 꼭지 찍고 2번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입니다. 실제 1번부터 A부터 꼭지를 찍은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은 이탈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쇼를 하겠죠. 누구처럼 나오냐면은 이제 테슬라처럼 예전에 테슬라 여러분 이제 꼭지 찍을 때처럼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 여기서 꼭지 찍을 때처럼 A에서 꼭지 찍었죠. 이 부분처럼 보시면 됩니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다. 이런 장이 앞으로 3분과 같은 장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전체의 어떤 우리가 인기주의 흐름을 보이듯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뒤를 따랐거든요. 엔비디아가 따랐다가 이런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장 예상을 간단히 해보면은 저는 내일장은 지난 금요일날 장중에 1.6% 우리나라 선물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장이 좀 더 빠졌습니다. 지금 한 3% 가까이 빠졌는데 그럼 조금 갭 하락은 좀 나올 겁니다. 살짝 갭 하락은 좀 나온다 보시고, 문제는 선반영된 것도 50% 되고 우리나라 것도 이제 뭡니까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내일은 아마 갭 하락은 나옵니다. 갭 하락은 나오지만은 이게 일본 선물 차트인데 여기서는 재밌어지죠. 갭 하락이 나오면은 추가 내려오면은 밑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시가 A부터 만약 올라간다면은 또 선물 매도 풋옵션 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저는 일봉 10장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가에서 내려가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올라오면은 고점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10시에서 한 1시 사이에는 점심시간 때는 이제 아마 큰 방해 없이 수강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2시 조금 이후부터 이제 3시 30분 사이에는 변동성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망행이 되면 이 2시에서 3시 30분 사이 다시 배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10시 반, 10시까지는 단타로 하시고, 이때 하시면 왜 좋냐, 그러면은 프리미엄도 이때는 다 죽어버리고 변동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 베팅했을 때 0.1짜리를 베팅했을 때 손실 나면은 30만원 꽝이지 않습니까? 수익 나면 이게 한쪽으로 크게 틀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랬고 자기가 자신 없는 분은 어떻게 한다? 12시 30분 전후에 옵션 양매수 좀 해보면 합니다. 양매수는 만기 나면 해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만기 나는데 언제나 수요일 종가, 목요일 종가, 일본 종가. 이번에도 양매수는 대박했었죠. 어제 금요일날 목요일 종가에 양매수했다든지. 그래서 12시 30분에 양매수 또는 5장 그냥 베팅 날렸다 생각하고 30만 날렸다 생각하고 50만 날렸다 생각하고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뭐죠? 마티 매프. 저는 만약에 5장에는 한쪽 방향을 선택할 겁니다. 물론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미국장을 부수게 됩니다. 나스닥 선물 방향이라든지 부수고 미국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어떻게 한다? 3등분 해갖고 30만원, 30만원, 30만원 해서 주가가 한쪽 방향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3등분 한다. 내려가면 3등분 한다든지 하여튼 마티매프 3등분해서 푸시나 콜을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티매프 잘 아시죠? 내일 말합니다. 마티매프.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장을 봐요. 미국장도 이제 월요일날은 10대행장 정도 저도 예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5장은 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5장은 간단하게고 5장에 저는 한 100만원 버린다 생각하고 한쪽 방향 선택입니다. 그 주가가 저는 차라리 아침에 개발하고 위에 좀 반등해 주기를 바랍니다. 5전자 개발하고 위에 반등해 주면 저는 5장이 푸 쪽으로 배팅하겠습니다. 그렇게 논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는 여러분 감정이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뭐 봐야 될까요? 수급 봐야 됩니다. 수급. 즉 외국인 개인의 현물 선물 수급을 꼭 지켜야 되죠. 그래서 나스닥인데 월요일에 나스닥 선물이 중요한데 장중에 이 변동성이 좀 클 걸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개발학 후에 좀 올라오는 패턴이 저는 더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1번처럼 2번 또는 개발하고 했을 때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밀리는 패턴 요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월요일도 추가 하락이 너무 많아지만 저는 반등이 나면 저는 또 풋옵션 베팅 월요일 5장은 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대응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 알고 싶은 게 옵션 리딩방을 하나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톡 열로 여러분 옵션을 제가 리딩방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공짜도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후불입니다. 수익 났을 때 제가 뭐 3%를 받든지 5% 받든지 주면 땡큐고 안 주면 그만. 그래서 카톡방 운영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단톡방 운영하려고 하는데 초보들은 옵션이 안 됩니다. 옵션 그 자체는 위험하거든요. 다 아시죠? 최소한 옵션 6개월 이상, 1년 이상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한 2, 3년 정도, 코인 2, 3년 이상 경험하시고 코인 선물 한 최소 6개월, 1년 하시는 건 정도 돼야 되지. 옵션에 여러분 어차피 도박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감정을 논단스러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옵션은 저처럼 자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지금처럼 여러분 만기 전 일봉상으로 패턴을 잡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장 자체가 큰 변동성장입니다.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당분 올해 내년까지는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불안한 장이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월요일날 목요일 만기가 이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직장인들 가능합니다. 왜냐? 수요일 종가, 금요일 종가, 베팅스 오버나이트 또는 1박 2일, 2박 3일 묻어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왜냐? 종합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톡으로 톡 주셔가지고 자기 경력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방에 넣어드릴지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